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은정입니다. 오늘은 SK그룹 하반기 공채 합격 전략을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인 만큼 저희가 히든카드를 준비했거든요. SK그룹에 현재 재직 중인 분과 전격 인터뷰를 담아왔습니다. 실제 SK그룹 분위기는 어떨지, 또 99%의 구직자들이 걸리고 마는 면접장의 함정까지 취준생들이 꼭 알아야 할 SK그룹 공채 합격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원탑 이은정 선생님. 네, 예, 원탑입니다. 우리 김승재 아나운서의 빈자리가 거의 안 느껴지네요. 아, 그런가요? 예, 익숙하지 잘하고 않으세요? 있나요? 네. 쭉 가도 될 것 같은데. 익숙해졌습니다. 예. 이제. 자, 오늘 현직자 인터뷰를 가져오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예. 기대가 됩니다. 근데 당연히 신분 노출이 불가능한 거죠? 어렵죠. 이거 대단한 신입사원의 인터뷰를 땄고요. 네.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 신입사원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제 휴민트를 다 이렇게 발휘를 해서 현직 면접관 4명과 제가 비싼 밥을 사주면서 네. 예, 비밀 정보를 캐내서 가지고 네. 왔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는 주로 삼각김밥 먹는데요. 네. 이 친구들 저희 맛있는 거 가까운 데 드셨나요? 디타워 가서 네. 예,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서 어. 속이 아팠습니다. 좀. 되게 많이 쏘셨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SK그룹 인재상에 부합하는 분이 밝혀주실 면접장의 함정은 과연 어떤 내용일지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커리어 칼리제 임송아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송아입니다. 네, 송아쌤 혹시 SK그룹 면접장의 함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모든 면접장에는 어떻게 보면 함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취준생들은 이걸 가려내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근데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걸러내는 어떻게 보면 뭐 진실 게임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취준생들의 뭐 역량이라든지 그들의 우수한 그런 숨겨진 끼를 발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면접관은 걸 찾아내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면접을 보기 전에 자기소개서에 어떤 체크해야 될 항목들, 질문들을 리스트로 주는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SK의 면접 함정은 어떤 건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하반기에 1,600명의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는 SK그룹. 얼마나 준비했느냐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요. 어떤 전략으로 준비했는지가 당락을 좌우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필승 전략 함께 세워보시고요. 먼저 SK그룹 공채 최종 관문인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송아 강사님 알려주시죠. 네, 대기업 공채의 마지막이 이제 SK, 또 이 SK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SK는 1차 면접과 2차 면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같이 화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의 면접 전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와 2차라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실무진 면접에서는 SK 밸류 면접, 그리고 PT, 그리고 디스커션 시뮬레이션, 그리고 영어 면접까지 굉장히 다각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들은요, 계열사별로 또 계열사 중에서도 직무별로 이 항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직무에, 계열사에 맞는 그런 역량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 계열사별로 다른 유형들을 선택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2차에서는 임원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1차 면접에서는 이 질문 형식, 답변 형식의 기본적인 SK 밸류 면접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요,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원자 혼자 들어가고 면접관 3명이 면접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정, 도전, 창의, 책임감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대1 면접에서는 혹시나 뭐 거짓말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진실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1차 면접은 어떻게 해야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그 내용을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SK그룹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1차 SK밸류스 면접과 또 2차 임원 면접 살펴봤는데요. 유형은 같지만 질문은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다를까요? 일단 그 면접관이 달라요. 네. 1차 면접에서는 면접관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팀장과 부장급들이고 네. 2차 면접에서는 임원 또는 CEO들이 들어오고요. 네. 질문의 온도차가 좀 존재해요. 1차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데 2차 면접에서는 좀 더 추상적인 질문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 면접, 그 SK 밸류스 면접 방금 전에 Values. 네. 네, 제가 네. 갑자기 영어 발음하기 싫어지네요. 네. 자기소개서와 지원 동기는 1차 면접에서 간단히 물어보고요. 네. 그다음에 자소서를 기준으로 굉장히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꼬리꼬리의 질문을 하면서 압박을 많이 심하게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철저하게 자소서 위주인 거죠? 철저하게 자소서 위주입니다. 근데 네. 주의해야 될 거는요. 거짓말하는 것, 그쵸. 과장하는 것 이런 안 것 다 되죠. 들통납니다.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소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없는 걸 지원해서 그렇죠. 이렇게 정말 소설 하나를 쓴다고 해서 예. 자소설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정말 압박 질문하면 거짓말을 금방 들통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왜 살짝 그냥 과장 보탬 예. 정도 있잖아요. 그 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들통납니다. 이 들통나요? 면접관들을 띄엄띄엄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면접관 500명을 교육시켰던 사람인데요.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SK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동안, 하루 종일 교육을 시키고 면접실로 들여보냅니다. 이게 실제 그 고참 면접관인 경우에는 감이 확 타고 와요. 이거 좀 과장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네. 또 질문을 하고 또 질문하고 집요한 꼬리 질문을 통해서 그게 어. 거짓인지 과장된 것인지 알아내고요.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면접을 하면서요. 네. 그 3명의 여성 지원자가 울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 학교에- 얼마나 압박 질문을 하셨길래. 그러니까 그 진행요들이 놀라서 뛰어오더라고요. 정말요? 부장님 무슨 짓을 하셨어? 이러면서 뛰어왔는데 저는 질문만 했거든요. 네. 질문만 했는데 스스로 이게 과장되고 거짓말했다라는 게 스스로 들통나서? 다리가 꼬여요 스스로. 어. 그래가지고 울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갔는데요. 네. 실제 그 SK에서 그 면접관으로 활동하는 제 친구 중에 한 명, 얘가 제일 비싼 거 먹었어요. 얘가 제일 비싼 거. 이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는 47세 네. 유부장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면접을 할 때 자소서를 보니까 이 친구가 투자회사에서 인턴을 했어. 프로젝트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회사에서 인턴을 했는데 프로젝트 많이 했네요. 그 중에서 그 팀 내 갈등이 있다든가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례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했더니 네. 이런 프로젝트를 했고 팀원 간의 이런 갈등 그리고 솔루션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대화로서 해결하고 그리고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컨퍼런스 콜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네. 예. 이렇게 답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윤정 아나운서가 면접관이었다. 네. 어떤 꼬리 질문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예. 어려움이 있었다는지를 썼을 거 얘기를 했을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그걸 그렇죠. 어떻게 컨퍼런스 콜을 뭐 어떻게 해서 극복을 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꼬리 질문해서 그렇죠. 압박 질문할 것 같은데요. 예, 실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느냐면 네. 비싼 밥 먹은 얘가 어떻게 질문했냐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사장님은 누구였습니까? 그 팀을 지도해주는 멘토는 없었습니까? 갈등이 있었는데 네.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고 프로젝트 뭐 결과 발표를 했었을 때 결과 발표에는 참여 인원은 몇 명이었죠? 인원이요? 네, 그때 지원자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면접관들의 피드백은 어땠습니까? 이런 거 구체적으로 묻고요. 컨퍼런스 콜도 했다고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와 했어요? 어느 시간대에 했어요? 뭐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봐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위해서 물어본 건가요? 그렇죠. 예,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면 네.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내가 과장했습니다. 예,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질문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네,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이야기더라도 그때 막 몇 명이 있었는지 그거 구체적으로 기억하기는 참 힘들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런 압박 질문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그렇죠.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내가 실제 경험했던 거라도 갑자기 네. 물으면 당황해서 답변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면접 들어가기 전에 내가 쓴 자소서 네. 10번 이상은 꼭 읽고 들어가세요. 자소서 보고선 질문을 하거든요. 자소서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도 본인인지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 대비해서 10번 이상 꼭 읽고요. 거기서 사용했던 그 경험 사례 있죠.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었지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좀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고 들어간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는 답변이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자소서를 10번 이상 읽어보고 예.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면 그렇죠. 좋겠네요. 주로 면접관들이 어떻게 묻느냐면 네. 그때 상황은 어땠어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결과는 어땠어요? 이게 기본 틀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기억나는 경험, 자소서에 썼던 경험을 그때 상황은 어땠지? 그때 내가 이런 다시 역할을 떠올려보는 했고, 거예요. 예. 그래서 결과는 어땠어? 음. 요 정도만이라도 체크해주면 네. 그러면 답변하기가 매우 수월해질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디테일한 팩트를 면접관들이 질문하는 이유,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이유가 있지요. 제가 비밀을 또 하나 밝혀드리는데 네. 사실은 제가 SK 채용을 설계했던 컨설턴트입니다. 네. 예, 그 채용을 제가 직접 설계했어요. 그래서 네, 추측이 아니라 대단합니다. 예, 이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네. 이렇게 하느냐? 일단 지원자들이 준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잘 준비를 시켜가지고 넣기 때문에 면접관 입장에서는 얘가 진짜를 얘기하는지 그리고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발견해내야 되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점점 어려워져요. 면접관들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껍데기를 다 벗겨서 이 사람의 날 것을 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만들어냈던 솔루션이 뭐냐 하면 바로 면접 원칙 2가지를 만들어냈어요. 첫 번째는 경험 위주로 물어보자. 두 번째는 구조화시켜서 물어보자. 그 구조는 어떤 거냐라는 건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경험을 위주로 물어보면은요, 네. 답변에 대한 신뢰도가 확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채용팀에서 어떤 걸 믿느냐 하면 채용팀의 믿음 중에 하나가 미래에 얘가 어떤 퍼포먼스,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가장 신뢰가 높은 확인 방법은 과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얘가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알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신뢰가 높은 그런 그 방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험을 물어보자.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조화시켜서 물어보자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마구마구 찔러대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백그라운드를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의 액션을 물어보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네. 리절트를 물어봅니다. 발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예. 이 구조로 물어보면서 지원자들의 답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 겁니다. 네, 그럼 2차 임원 면접은 아까 그 질문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예, 1차 면접 SK Values에서는요. 네. 예, 인재상과 직무 역량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는데요. 2차 네. 면접에서는 조금 더 추상적이에요. 철학적이고 함축적인 질문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서 좀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이런 질문이라든가 본인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뭐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런 식의 추상적인 질문들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기억나는 게 예전에 SK에서 예. 오케이, SK 이런 예. 광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임원 면접에서 물어봤던 게 예. 오케이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이거였다고 예. 하거든요. 예. 이런 질문 많이 나오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제가 사실 그 예. 탤런트 예. 이하연 씨가 그 예.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거 들었는데 예. 그때 이 친구 예. 그 이하연 씨 친구는 예. 바리오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리오? 네. 아, 바리오. 오케이 바리. 아, 오케이 바리. 아. 네, 그래서 뭐 예. 다들 모범 답변을 얘기했는데 이 오케이 바리라고 한 분만 붙었대요. 그러니까 네. 이게 창의성을 좀 보려고 그러는 건가요? 예, 뭐 그게 어떻게 이제 보세요? 전형적인 카더라예요. 네. 카더라고 이렇게 해서 합격한 이 친구는 지금도 이제 뭐 직급이 올라갔겠죠. 올라가가지고 팀 내 분위기를 아재 개그로 망치고 있을 겁니다. 뭐 오케이 지금 뭐 4K, 6K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또 검증을 해보지 않습니까? 또 다른 그 현직 면접관한테 물어봤어요. 너 같으면 이거 이런 답변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서 합격시키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그냥 뭐 재밌긴 하겠네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점수를 더 주거나 덜 주거나 그렇지는 않대요. 자기 같아는 얘는 원래 그냥 합격할 아이였었는데 그냥 그걸로 하나 더 재미있게 구성을 한 것일 뿐이다라고 SKT의 면접관 오 땡땡 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아, 그러면 그게 이제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진 않았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면접할 때 재미 추구할 건지 합격을 추구할 건지 네. 결정하세요. 재미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합격 보장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첫 번째 유형,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의 면접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예.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두 가지를 준비하세요. 우선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요. 첫 번째는 면접 평가표를 만드는 네. 겁니다. 면접 그러니까, 평가표. 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접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면접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지원자 입장에서는 합격하기 위함이에요. 합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것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철저하게 기업의 인지상과 직무 역량을 가지고 평가표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기본 질문을 이미 세팅을 해놨대요. 그러면 평가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평가표 만들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기업에서 채용팀에서 SK의 채용팀에서 SK values하고 직무 역량을 가지고 평가표를 만들어요. 그러면 나도 그걸 가지고 만들면 실제 면접관이 가지고 있는 평가표의 70% 정도의 동일한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시험만 문제가 유출된 시험을 보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일단 만드세요. 이거 어디 가서 만들 수 있느냐? skcareers.com 가면 인재상이라는 곳 그리고 직무 소개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쪽쪽 뽑아서 평가표를 만드시고요. 두 번째, 평가표에 내가 맞아 떨어진다, 궁합이 맞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접관은 경험 사례 위주로 물어본다고 했어요. 경험 사례를 백그라운드, 액션, 리절트 이런 형태로 물어본다고 했거든요. 네. 그 미리 준비하면 되잖아요. 평가 시트가 있으면 그거와 연결될 수 있는 자기의 경험 사례 이것을 쭉쭉 뽑아내시면은 굉장히 쉽게 면접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면접 평가표를 만들고 그걸 예. 토대로 자기 분석을 한 다음에 키워드 위주로 외우란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이거 경험 사례 있잖아요. 네. 그거 하루 정도만 투자하시면 돼요. 하루 맞아요. 정도. 예, 그래가지고 고민을 해보시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 가셔서 내 경험을 쭉 되돌아보세요. 전화기 끄고, 그리고선 정리해보고 네. 전화기 다시 켜도 어차피 전화 안 와 있고요. 뭐 김미영 팀장한테 대출 관련된 메시지는 와 있고 그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태성 쌤이 말씀해주신 대로 평가표 만들어서 경험 사례를 작성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계속해서 SK그룹 면접의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성아 강사님. 네,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이제 직무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PT, 디스커션, 영어 등 다양한 유형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먼저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이 면접관이 총 이제 3명과 지원자 8명이 한 조로 된 중에서 개인 PT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를 주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약간의 시간 동안 과제를 작성한 뒤에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토론은 8명이서 한 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8명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2명으로 팀을 나눠서 협상을 하거나 혹은 찬반 양론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요. 여기서의 평가 항목은 결국에는 열정이라든지 창의성, 표현력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협동심을 본다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원자가 얼마나 이 팀 분위기를 고려해서 팀과의 협력을 이룰 수 있는지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주제가 면접에서 나오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기출 질문들은 PT 면접 질문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먼저 SK의 신성장 동력을 본인이 어떤 주제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해라. 이런 주제가 나왔고요. MVNO 파트너 선정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 그리고 SK네트워크스의 미래 신사업을 한번 구성해보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문을 살펴보면요. RFID가 무엇이고 우리 회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나왔고요. 그리고 IoT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역시나 이것을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신 RFID나 IoT 이런 것들 익숙치 않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건 어떤 직무 관련된 역량이기 때문에 이 계열사의 직무별로 이 지원자들이라면 알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K 면접 질문 기출 문제를 조금 더 보면요. PFP 등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현장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전공 지식이 지원자의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개인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도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성 면접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유형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이런 유형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그룹 합격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계십니다. 최성 선생,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 재직 중인 어렵죠. 분들도 이걸 풀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정말 그냥 포기하고 아니면 예. 모범 답안을 좀 찾아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SK 지원 안 하길 잘하셨죠? 네, 정말 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문제를 보면은요, 네.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 관련된 PT 주제로 되어 있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제가. 네. 실제 제가 SK 이노베이션의 면접 주제, 지난 하반기에 있었던 그 주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PT 면접을 하는데 장소는 우리 광진구에 있는 워커힐 호텔 있죠? 네. 예, 거기 아카디아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서 하는데 그 대회의실에 들어가면 일단 주제를 줍니다. 여기 주제가 뭐였었느냐면 SK 이노베이션이 향후 진출해야 될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예, 그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라고 주제가 나왔고요. 그냥 주지 않고 그냥 자료를 줍니다. 방대한 자료를 개인한테 부여를 해요. 그 자료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면 각 국가별 진출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정리된 것, 그리고 다트,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다트 있죠. 금융감독원에서 네. 운영하고 있는 회계감사보고서, 이거를 같이 첨부해가지고 약 100장 가까이 되는 자료를 이 지원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거를 분석하고 공부해서 본인의 전략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선 개인 PT를 하고 이제 끝나면은 10분 정도 휴식했다가 다시 협상 면접을 하는데요. 실제 면접 주제로, 협상 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M&A를 하려고 하는데 M&A 테이블을 주고, 자, 그러면 우리가 M&A를 했으면 사명은 어떻게 할 거야? 주식은 어떻게 할 거야? 브랜딩은 어떻게 하고 임직원 고용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협상을 하자. 이런 주제로 나왔었습니다.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죠. 네. 예,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하겠다, 아니면 패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착각을 합니다. 네, 어떤 착각을 하나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네. 정답을 말하지 않으면은 난 탈락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미리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네.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래도 어떤 예. 자료를 준다고 하니까 예.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렇다면 이 PT 면접에서 예. 프레젠테이션을 좀 이렇게 완벽하게 잘 해야 되겠죠? 잘하면 좋긴 하지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PT를 잘하면 PT 면접에서 합격을 할 것이다. 네. 토론에서 이기면 토론에서 합격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에요? 예, PT의 목적은 PT 스킬이 아니고요. 네. 예, 그리고 토론에서 이기는 것이 토론 면접에서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격의 핵심은 뭐냐면 PT 스킬이나 토론 승리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평가표예요. 무엇을 이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느냐. 네. 토론이나 PT라는 것은 이 사람의 그 평가 항목, 그러니까 인재상과 직무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일 뿐이지 그 자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겼다고 해서 네. 그냥 무조건 합격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토론 면접 준비하면서 토론 연습하고 PT 면접 준비하면서 PT 연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PT를 못해도 또 토론에서 져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잘하면 좋게 하겠지만 당락에 크게 네, 영향을 주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착각을 하지 마시고요. 기본 용어나 자료 해석의 능력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되겠죠. 재차 강조하지만 핵심은 평가 항목입니다. 네,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철저히 임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취준생들이 어떤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방금 전에 임송화 강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질문을 보시면 느낌이 네. 확 올 거예요. 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 없이 이것을 풀 수가 절대 없어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에 대한 분석, 직무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비즈니스 영역, 현재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내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환경이 어떻고, 지금은 어떻고, 향후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어 나갈 거야.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돼라는 것을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직접 자료로도 제공되었던 그 다트라는 거. 그죠? dart.fss.or.kr 그거 보시면은 네. 회계 감사 보고서가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사업 내용이라는 부분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의 제품이나 브랜드나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고요. 그거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비즈니스 상황이나 트렌드, 그리고 최근 뉴스나 이슈, 그리고 시장에서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그거 공부하시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직무에 대한 이해.
이거는 SK 채용 홈페이지 skcareers.com에 들어가 보시면 다 나오고요. 네. 내가 이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하고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 직무가 어떻게 연결돼서 내 전공이 이 직무에서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충분히 연결시키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자, 다트와 또 SK 채용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사전에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잊지 말아야 할 게 평가 항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평가 항목 좀 알려주시죠. 세뇌가 될 때까지 네, 평가 항목 세뇌시켜주세요. 계속 그러고 네. 있어요. 예. 평가 항목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정, 네. 창의, 표현력, 합리적 의사결정, 팀워크, 협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PT에서 아니면 토론에서 이겼어. 그러더라도 이기면 뭐 합니까? 이기는 과정에서 내가 팀워크를 보여주지 못했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어. 이러면은 이겼어도 탈락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가 항목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점수 따기 전쟁이에요. 점수 따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네, 됩니다. 열정, 창의성, 표현력,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협동 이런 평가 항목들에서 점수를 따내는 게 합격의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죠. 예. 공개해야 되겠죠. 예, 이 친구 내가 SK그룹의 2015년 하반기 이제 입사한 지 1년이 채 안 된 친구예요. 이 친구와 이제 인터뷰를 했고요. 재학생 중에서 제가 특별히 아끼는 친구예요. 왜냐하면 네. 이 친구는 임원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오. 예, 그래서 제가 뭔가 필이 오나요? 예, 네. 그리고 이게 핵심 계열사에 최근 SK 계열사에 입사한 친구인데 제가 그 회사의 그 고참 면접관들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이 친구 어떠냐라고 했더니, 다 알더라고요. 다른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입사도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했고 신입사원 연수에서 1등으로 얘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각 부서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지금 욕심을 내는. 근데 세상은 참 불공평해요. 네. 얘 김우빈 닮았어. 아, 예. 정말요? 예, 신입연수에서 1등까지 하고 김우빈 닮았어. 좀 짜증이 나요. 예. 그렇지만 하여튼 이 친구를 만나서 인터뷰를 네.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우빈을 닮은 SK그룹 현직자가 털어놓는 면접장의 함정, 과연 어떤 내용일지 임송아 강사님께서 공개해 주시죠. 네, 면접에서의 함정 과연 어디에 어떻게 숨겨져 있을지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음성 파일을 직접 들어볼 건데요. 이 대본상에 아주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었네요. 이분이 김우빈을 닮았다는 정보는 저 지금 처음 들었는데,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실제 면접장에서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할지 정말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SK 면접장에서 실제로 지원자들이 매번 걸려서 합격의 문턱에서 실패하고 마는 그 함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제작진이 방송 시작 전부터 급비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혹시나 공개되면 저희 때문에 이제 SK의 면접 이 절차가 변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우려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개를 하면서 실제로 어떤 부분에 유의해서 우리가 하반기 전략을 세워야 할지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에서 있었던 협상 면접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4대4로 약 2조로 나누어서 서로가 협상을 해야 되는 테이블을 안고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불리한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 점수를 낮게 받고 저희가 유리한 협상을 하게 되면 점수를 높게 준다라는 그 제시안이 안내됩니다. 처음에는 뭐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테이블에 앉아보면은 점수를 잘 받고 싶은 마음에 좀 격앙되고 언성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조율하는 과정, 또 그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우리가 챙길 중요할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과정, 그런 부분에서 평가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전형 2차 임원 면접에 갔을 때 제가 같이 왔던 지원자분들을 보면 그렇게 언성을 높이거나 협력 이런 것에 대해서 다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던 분들은 그 과정에서 통과를 사실 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점 사실 너무 많죠. 대기업이라는 게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회사의 입장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회사 입장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그걸 내 판단 없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뭐 이런 걸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SK그룹에 들어오니까 내가 신입사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선배들 덕분에 또 그리고 그분들이 제 판단을 딱 서면 그걸 존중해주고 당신의 판단이 이렇게 섰으니까 이렇게 진행해보세요 라고 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저는 제 앞으로의 뭐 조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만족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김우빈을 닮은 SK그룹 현직자 인터뷰 내용 듣고 왔습니다. 자, 유리한 협상을 하면 높은 점수를 주고 불리한 협상을 하면 낮은 점수를 준다. 이런 안내를 예. 받으면 예. 저를 시험에 들게 할 것 같아요. 예, 그죠. 이게 참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다 어떻게든지 좀 협상을 이기려고 할 것 같은데요. 예. 네. 예, 진짜 그런 안내를 저도 이제 면접관을 하면서 안내를 했거든요. 뭐 네. 협상에서 유리하게 협상을 하면 플러스를 드릴게요. 토론에서 이기면 가점을 드릴게요.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근데 대부분 거짓말이거든요. 네,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이에요. 면접의 트렌드가 뭐냐 하면 네. 지원자들이 워낙 포장을 잘해서 오니까 이 사람들의 껍데기를 살살 벗기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아주는 거야. 두 번째는 방심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토론에서 이기면은 협상에서 유리하게 하면은 좋은 점수 줄게 하면은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 합니다. 그쵸. 예, 별짓들을 다 하는데 이거는 하여튼 거짓말이고요. 유리하게 협상한다고 플러스 가점 드리지는 않고요. 실제 사례 보면 토론 뭐 협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이 안 풀리는지 복도에 나가서도 싸워요. 예, 그리고서 이겼다고 신나가지고 집에 돌아가요. 이긴 게 다가 아니고. 예. 그래서 이거 속지 마시고요. 네. 그쪽에서 안내를 그렇게 하더라도 속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SK에서는 또 이제 바꾸겠죠. 예, 이렇게 안내 안 하고 또 다르게 스트레스 아니면 또 방심한 틈을 타서 평가를 하려고 하겠죠.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요.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준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요.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해야지 점수를 잘 받는지 그걸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준비된 시간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태성 선생님 마지막으로 SK그룹 면접 합격을 위한 신의 한 수 알려주시죠. 예. 면접실에 들어가서는 이기려고 들지 말고 네. 평가 항목에 포커스해라. 점수 따기 전쟁입니다. 네, 이기려 들지 말고 평가 항목에 포커스를 해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그룹 하반기 공채 면접 합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재 아나운서 없었네요. 네. 존재감이 없었죠? 전혀 없는데. 네. 네, 커리어 칼리지 임성화 강사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보다 강렬한 입사 의지, 갈수록 축소되는 모집 인원. 아직 대기업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 2016년 여름 온라인 취업 카페와 함께하는 하반기 공채 합격을 향한 대역전국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유일 취업 전문 채널 한국직업방송과 함께하는 잡 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많은 시청 바랍니다.